세상 모든 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저는 모르는 게 없는 아라. 저는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우리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 가장 자주 겪는 질환이 뭔지 알아, 우리야? 또 시작부터 질문을. 보통 애들은 감기에 잘 걸리지 않나? 감기도 아이들에게 흔한 질환이지만 감기와 비슷한 질환을 오늘 알아보려고 해. 열이 나고 기침 증상이 심한 폐렴과 기관지염이야. 오늘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최은하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폐렴은 저도 어릴 때 입원해봤을 정도로 많이 아팠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폐렴과 기관지염이 어떤 질환인가요? 궁금하지, 우리야? 우리 몸에서 우리가 매일 숨을 쉬잖아? 공기가 들어가는 기도, 통로가 있고 조그만 기관지들이 폐로 연결이 되거든. 그래서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기관지염, 그리고 기관지로 연결된 폐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폐렴이라고 그러는데, 기관지나 폐에 염증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고열이 나고, 그리고 기침이나 가래가 생기고 숨쉬기 힘들어하는 그런 호흡곤란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 교수님, 우리가 자주 기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침 많이 하면 폐렴 걸릴 수도 있다고 맨날 구박을 했는데 맞죠? 기침이 심하면 폐렴 걸릴 수 있죠? 우리가 기침을 많이 한 모양인데, 기침은 증상이고 폐렴은 원인이거든. 그래서 폐렴이 걸렸기 때문에 기침을 할 수 있지만 기침을 많이 한다고 폐렴에 걸리는 건 아니야. 거봐, 내가 아니라고 했지? 진짜요? 그런데 궁금한데요. 폐렴과 기관지염은 왜 생기는 거예요? 되게 궁금하지? 폐렴과 기관지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정말 다양한데, 어린이들이 걸리는 폐렴과 기관지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놀랍게도 바이러스야. 그리고 두 번째로 흔한 원인이 세균인데, 어린이들의 나이는 굉장히 다양하잖아? 나이에 따라서 폐렴의 원인이 달라져. 교수님, 아라가 기침만 하면 폐렴이다 라면서 구박을 했거든요. 폐렴이 있을 경우 정확하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기관지염 증상도 비슷한가요? 중요한 질문을 해줬는데, 폐렴과 기관지염은 사실 이 호흡기계의 증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슷해. 그런데 이거를 구분하자고 한다면, 기관지염인 경우에는 열보다는 기침을 조금 더 심하게 또는 발작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공기가 잘 들어가지 못하거나 잘 빠져나오지를 못해서 호흡곤란이나 쌕쌕거리는 그런 증상이 흔히 나타날 수 있고, 폐렴인 경우에는 요 폐의 실제 조직에서 염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한 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증상이 상당히 비슷하지. 교수님, 제 동생이 얼마 전에 첫 돌을 맞이했거든요. 엄마가 동생은 폐렴 걸리면 더 위험하다고 했는데 정말 맞는 건가요? 우리의 동생은 이제 막 첫 돌을 맞았다라고 그랬는데, 우리 갓난아이를 보면 모든 게 작잖아? 그러면 기도도 굉장히 좁고, 그리고 폐도 적은데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가래가 기도에 조금만 쌓여도 기관지가 좁아진 듯한 그런 효과가 있어서 증상이 심하고 또 쌕쌕거리고 호흡곤란이 올 수가 있거든. 궁금해서 그런데요. 교수님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이들만 보면 폐렴인지 기관지염인지 딱 판단이 되시나요? 네, 선생님은 처음부터 아이가 언제 어떤 증상으로 아팠는지 차분차분 다시 물어봐. 이런 거를 의학적으로 문진이라고 그러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선생님은 문진으로 얼마나 아픈지를 살피고, 선생님들이 꼭 하는 게 모관 보고 그리고 청진을 해주시잖아. 선생님이 오늘도 이렇게 청진기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처럼 이제 증상이 있으면 이 청진기로 앞쪽 가슴, 뒤쪽 가슴을 다 보고 얼마나 숨을 힘들게 쉬는지. 아이들이 숨을 너무 힘들게 쉴 때는 코를 벌렁벌렁 거리고, 너무 힘들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눈을 이게 뜨지를 못하고, 가슴하고 이게 배 부분에 거기가 쑥쑥 들어가면서 숨을 너무 헐떡거리면서 쉬는 경우가 있거든. 이런 증상들이 있는지를 보고 폐렴이 있는지 여부, 기관지염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얼마나 심한지를 판단한단다. 그래서 탁 보고 아는 거는 아니야. 저도 교수님처럼 청진기 박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공부부터 해야지. 또 잔소리.
교수님, 아이들은 기침과 열이 심하면 입원을 하기도 하잖아요. 친구들 중에 어릴 때 폐렴으로 입원했던 친구들도 많은데 폐렴은 무조건 입원을 해야 하나요? 아이들이 이제 병원에 와서 부모님께서 물어보시면 꼭 확인하는 세 가지가 있어. 먼저 얼마나 잘 먹는지, 그리고 열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열 자체가 아주 고열인 경우, 그리고 아까 말해줬던 헐떡거리는 숨, 그리고 쑥쑥 들어가는 이런 호흡을 하면은 선생님이 입원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드려. 입원을 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통원 치료를 할 때 가정에서는 어떻게 관리해줘야 하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가 폐렴인데 이게 중증으로 가는지 아니면 잘 낫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거든.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의 열이 잘 떨어지는지, 열이 지속되는지 보셔야지 되고, 평상시에 먹는 것들을 잘 먹는지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밥은 잘 안 먹게 되잖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수분 섭취를 제대로 하는지 그걸 보셔야지 돼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저귀를 제때 잘 가는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의 숨이 편안한지, 숨쉬기 힘들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 주셔야지 돼. 그러면 교수님, 폐렴과 기관지염 걸렸을 때 학교를 가야 하나요? 에휴, 학교 가기 싫어서.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폐렴과 기관지염이 있으면 사실 하루 이틀은 굉장히 아플 수가 있거든. 근데 아픈데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건 너무 무리지 않겠니? 그래서 아픈 사람이 휴식을 취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야. 물론 내가 폐렴이 걸린 원인이 바이러스일 때 다른 친구들한테 똑같이 폐렴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감기 증상을 전염시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아주 증상이 안 좋을 때, 특히 열이 나거나 힘들 때는 학교 가지 않고 집에서 쉬거나 병원 치료를 받는 게 매우 중요해. 봐봐, 교수님도 그렇게 말하시잖아. 가기 싫어서 아닌가요? 좋은 질문 했네. 근데 너 표정 왜 아쉬워하냐? 교수님, 사실 모든 병은 평소에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폐렴과 기관지염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부모님께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침 에티켓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을까? 기침 에티켓은 내가 기침을 할 때 이 소매로 가리고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 그러면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손인데, 손을 통해서 이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 균이나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어. 의학적으로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필수적으로 맞아야 될 예방접종을 제때 맞는 것도 중요한 그런 예방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방금 잘 들었지? 평소에 손도 좀 씻으라고 하면 씻고 내 말 좀 잘 들으라고. 또 잔소리. 잘난 척 이제 그만. 오늘 최은하 교수님과 함께 소아폐렴과 기관지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말 유익하고 도움되는 말씀이었어요. 선생님도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 고마워.